안녕하십니까. 2023년 5월 17일 수요일 장애인 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장애인 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 6건입니다. 하나, 윤석열 대통령 코로나19 3년 4개월 만 엔데믹 선언, 격리 의무 해제, 위기경보 심각에서 경계로, 확진자 7일 격리에서 5일 권고, 입국 후 PCR 검사 권고 해제, 입원 병실 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6월부터 적용, 검사비 치료비 지원은 유지. 둘, 질병관리청 5월 15일부터 고위험군 코로나19 백신 접종. 셋, 점자교육 전문교원 양성 근거 마련 법안 추진, 점자법 개정안, 김예지 의원 대표 발의. 넷, 전기료, 가스비 4인 가구 기준 7,400원 더 낸다. 16일부터 적용. 전기세 킬로와트 시당 8.0원, 가스요금 메가줄당 104원 인상. 다섯, 우체국 저소득층 중고생 장학금 지원 5월 31일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800명 모집. 여섯, 국능유적본부 서울관광재단과 시각장애인 관람 편의 개선한다. 장애인 대상 궁궐 맞춤형 관람 환경 조성 업무 협약. 첫 번째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 조치를 결정하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지 3년 4개월 만에 일상 회복을 선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위기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하고 6월부터 본격 적용한다며 엔데믹을 선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이하 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 입국 후 PCR 검사 권고 해제, 입원 병실이 있는 병원 이외 장소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등 코로나19 관련 규제 해제를 밝혔습니다. 다만 코로나와 관련된 검사, 치료비 지원은 경과 조치로서 당분간은 유지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 부담 완화 및 고위험군 등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를 위해 치료비, 백신, 치료제 등의 정부 지원을 지속한다는 의미입니다. 윤 대통령은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코로나 극복을 위해 헌신하신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모두에게 큰 박수를 보내며 감사를 전했습니다. 아울러 모두 발언 말미에 앞으로도 정부는 새로운 팬데믹에 대비하여 과학 기반 대응 체계를 착실하게 준비해 두겠습니다. 새로운 팬데믹에 적용할 수 있는 백신 치료 개발 역량을 높이고 국제 협력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가 초래한 다양한 사회적 변화가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디지털 정책 등 포스트 코로나 정책을 세심하게 마련하겠습니다며 국민들에게 그동안 애 많이 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 인사를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면역 저하자를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전 예약 및 당일 접종이 5월 15일부터 시작됩니다. 사전 예약에 따른 예방접종은 29일부터 진행됩니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방역 상황 및 백신의 효과성, 면역 유지 기간 등을 고려해 2023년 상반기 코로나19 고위험군 접종 계획을 5월 10일 발표했습니다. 질병청은 면역 저하자의 면역 획득력이 낮고 면역의 지속 기간이 짧은 것을 고려해 중증 사망 예방을 위해 2023년 동절기 접종 이전에 상반기 추가 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접종은 면역 저하자 중 12세 이상이면서 이전 2가 백신을 접종한 사람을 대상으로 전체 면역 저하자 132만 명 중 이미 2가 백신을 접종한 39만 명에 해당합니다. 이에 더해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접종을 권고받은 65세 이상 중 이전 2가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 또한 접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접종은 마지막 접종일로부터 3개월, 90일 이후 가능하며 6개월, 180일 이후 접종을 권고합니다. 접종 백신으로는 BA.4-5 기반
이가 백신 화이자와 모더나를 우선 권고하며 BA.1 기반 이가 백신으로도 접종 가능합니다. 사전 예약 및 당일 접종은 5월 15일부터 시작하고 사전 예약에 따른 예방접종은 29일부터 시행합니다. 상반기 접종 권고 기간은 동절기 접종과의 간격을 고려해 5월 15일부터 6월 31일까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점자 교육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점자 교원 양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점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5월 10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문체부 장관이 점자를 배우려는 사람들을 위해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 보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점자 교육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 및 점자 교육 실시기관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국립국어원이 발간한 2021년 점자 출판물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등록 시각장애인 수는 총 25만 2,703명이며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시각장애인 중 점자 사용이 가능한 비율이 9.6%, 불가능한 사람이 90.4%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각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의 비율이 19.1%인 것을 고려할 때 점자 사용이 가능한 비율이 9.6%밖에 되지 않은 것은 점자 문맹률의 심각성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점자법 개정안은 점자 교육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점자교원 양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가 점자교육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며 문체부 장관이 점자 능력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보다 안정적인 점자 교육의 기반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예지 의원은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확보하는 데 있어 점자 사용 능력은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점자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각장애인의 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이러한 시기에 점자 교원, 점자 교육원, 점자 능력 검정 등 점자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데 필요한 종합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이번 점자법 개정안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점자 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점자 문해율을 높이고 정보 접근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입법 의지를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전기료와 가스비 인상안을 발표했습니다. 본격적인 더위를 앞두고 가계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정부 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전기요금은 킬로와트시당 8원, 가스요금은 메가줄당 1.04원 오르는 내용의 전기가스료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4인 가구 한 달 전력 사용량 332kWh 기준으로 월 전기요금은 약 3,000원, 가스요금은 같은 기준 3,861 메가줄로 약 4,400원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 가스요금 모두 16일부터 인상요금이 적용되며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창양 장관은 한전과 가스공사가 간부 직원 임금 인상분 반납과 서울 소재 핵심 자산 매각 등 재정 건전화 방안을 포함한 고강도 자구 계획안을 마련했지만 자구 노력만으로는 위기를 타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2분기 전기 가스요금 인상을 결정했다고 이번 인상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다만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전기 가스요금을 지속 조정해왔음에도 과거부터 누적되어 온 요금 인상 요인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다며 정부는 요금 인상에 대해 상대적으로 크게 부담을 느끼는 취약계층에 대해 요금 인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정사업본부는 미래 세대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2023년도 우체국 희망 장학금을 지원한다고 지난 5월 9일 밝혔습니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정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학생 800명으로 장학금 각각 100만 원이 지원됩니다.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가정 형편과 성적, 출결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선정될 예정입니다. 오늘 31일까지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구비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우체국, 공익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우정사업본부는 미래세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자립준비 청년 식비 지원 사업, 장애가정 아동 성장 멘토링, 디지털 및 교육격차 아동학습 지원, 우체국 청소년 꿈보험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문화재청 국능유적본부는 서울관광재단과 5월 10일 궁궐의 장애인 관람 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 협약 MOU를 서면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신규 관광 경로 코스 개발, 범용, 유니버셜 관광 전문 인력 양성 및 파견을 위한 협업, 공동 의제로 채택하는 관광 사업의 추진입니다. 이번 업무 협약은 서울관광재단이 양성한 장애인 전문 해설사를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의 시각장애인 대상 안내 해설 프로그램에 투입해 시각장애인들이 궁궐을 관람할 때 상세한 묘사와 방향, 거리 정보를 제공하고 촉각 등 다양한 감각을 활용하여 쉽게 이해하도록 안내하고 장기적으로는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문화재청 국능유적본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이 자산과 역량을 상호 공유하여 장애인 등 문화약자를 위한 맞춤형 관람 서비스를 개발 운영하는 데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를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인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